자동차주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동안 제 방송을 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싼 종목을 좋아합니다. 물론 싼 종목이 단점도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싼 이유가 있겠죠. 뭐 성장성이 떨어지는 악재가 있든 싼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저렴한 종목은 일단 빨리 웬만하면 안 올라갑니다. 더 떨어지거나 횡보를 굉장히 지루하게 하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렴한 종목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다만 이제 싼 종목은 좀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해요. 네, 싸니까 떨어지면 더 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더 싸지면 더 사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서 보유하고 있을 때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조정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손절해야 되나, 추매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싼 종목은 일단은 특별하게 더 큰 악재가 돌발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싼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럼 국내 이제 대표적으로 싼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정말 싼 종목이고, 지금은 다른 때보다도 사실 더 싸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한데, 또 그만큼 또 부담 없이 시간을 둔다면, 분할 매수로 가져간다면 필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현대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데, 일단은 요 이슈가 있었죠. 백악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한 달 면제. 어제도 이제 자동차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자동차주가 살짝 올랐고, 근데 이제 면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올라오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2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뭐 취소한다고 했다가 연장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매겼다가 갑자기 취소하겠다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만 해도 말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약속도 사실상 믿을 수는 없어요.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한 달 면제가 나오긴 했죠. 이게 나중에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국내 자동차 주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맞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동차주가 저평가를 계속해서 보였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관련된 리스크였는데, 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시장이 해소된 걸로 봤다면 현대차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제한적인 상승폭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협상에 대한 여지는 있다. 요 정도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조금 이제 그 대응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뭐죠? 네, GM의 현지 공장을 활용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GM의 현지 공장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관세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대차 입장에서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거, 멕시코와 캐나다선 차관세가 한 달 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자동차 관세도 가능성을 봤다. 가능성을 본 겁니다. 두 번째,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 내에서 GM 공장을 활용하든.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계속되면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관세 리스크에 대한 내성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현대차는 이제 분명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인 게, 사실 이제 저평가, 저PER 종목이 성장주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작년에도 이제 최대 매출을 기록하긴 했어요. 그죠? 실적도 보시면 항상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에 미달했던 적도 있죠. 근데 그건 컨센서스가 높아서 그런 거고, 절대 실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낮은 주가, 낮은 실적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고요. 물론 이제 강성노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차를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률 이번에 4분기에는 조금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 7, 8%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영업이익률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EPS를 봤을 때 38,000원, 거의 5만 원에 육박하는데 주가가 20만 원 현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 기준 안 됐다는 것은 PER이 4배가 안 된다는 거니까. 정말 4배 수준, 정말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BPS 대비해서도 PBR 0.5대, 그죠? 주당 배당금이
현대차 최소 배당금 공언을 했죠. 10,000원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미니멈이에요. 최소. 네, 그래서 언제든 뭐 12,000원, 13,000원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니멈 10,000원 기준으로 현주가를 대입해도 네, 시가 배당률 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지표가 안 좋냐? 그런 것도 없죠. 네, 부채 비율 170%, 안정적입니다. 유보율도 6,700%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뭐 현금흐름 측면, 수익 측면, 실적 측면 나쁜 게 없어요. 다만 저평가를 받고 있다. 네, 만성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관세 리스크, 뭐 강성 노조, 전형적인 이제 자동차주의 저평가 리스크, 그 다음에 전기차 캐즘, 여러 가지가 이제 반영되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만 해소가 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차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 일단은 미국 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수출 괜찮고 환율도 좋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니까 환산이익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제네시스 브랜드도 고급 자동차 부분에서는 인지도가 좋습니다. 안전성 평가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캐즘인 거는 맞습니다만 올해는 반전의 기회가 조금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전기차 캐즘이 완만하게 완화되는 속도로 가지 않을까.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LFP 배터리가 됐든 좀 더 가성비 좋은, 좀 더 안정성을 보강한 배터리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내연기관차는 내연기관이 크게 발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차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는 고급화가 되든지 가격이 싸지든지 주행거리가 늘어나든지 성능이 계속해서 개선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의 높았던 가격도 하향 안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의 캐즘 구간만 극복하면 전기차는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지금 테슬라의 상당한 가치를 로봇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에는 로봇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래서 그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틸라스 운동 성능 고도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틸라스는 지금까지 나온 로봇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의 로봇입니다. 다만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성능은 조금 딸려도 가격을 싸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급화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많이 유리하겠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초점 자체를 저가에 둔 게 아니라 고급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성능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중저가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고 강화학습 활용해서 인간과 유사한 로봇을 이제 구현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생산 공정에 옵티머스 도입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현대차도 생산 공정에 나중에 이제 아틀라스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향후 몇 년간 거의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의 가치도 어찌됐든 간에 재평가될 여지는 있다. 지금은 이 프리미엄이 현대차 주가에 사실상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만 반영돼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밴드 한번 볼까요? 밴드를 보면 12개월 선행 PER, PBR입니다. 선행 PER은 4배도 안 되는 수준까지 위치해 있고요. 밴드상으로 저점이죠. PBR은 이제 0.5배 수준입니다. 역시 밴드상으로 부담이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평가예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 모아간다면 시간의 문제지 어쨌든 필승 종목이 아닐까. 안 올라가면 배당 받으면 되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면 되고 대신 이제 무겁죠. 뭐 다른 로봇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만큼 이렇게 팍팍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긴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누가 뭐래도 정말 싸다.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길게 보잖아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이게 위치가 엄청 낮아 보이진 않죠. 최저가 65,000원, 최고가 30만원인데 지금 20만원이니까 아주 낮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동안 올라갔었던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역사적으로 싼 위치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전에 코로나 있을 때 급락 요거 제외하면요. 그 이후로는 더 싸요. 사실은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싼 거예요. 왜냐면 그때보다 현금 흐름 매출 다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차트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바닥을 조금 다지려는 그런 모습인데 요게 19만 원대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19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완만한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깬다면 시간을 길게 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겠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은 열렸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